못 세요. 얼마나 많이 정도가 아니라 수 없어요, 진짜. 지금은 말이 좋아서 뭐 기빨린다 그러지. 옛날에는 뭐 까불이, 주점, 이렇게 막 나대니. 아우, 너는 물에 빠지면 주둥이만 튀어나올 거라고. 그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뭐 제가 뭐 라디오스타나 뭐 플레이유 유재석 선배님 처음 뵙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그때 전 굴하지 않고 질리든 말든이야. 약간 이런 걸로 해버렸던 것 같아요. 아유 세상에. 자 유재석 받을게요. 선배님이랑 같이. 짜란. 일단 먹어봐요. 맛없어. 이거 뭐예요? 기절이야. 하시더라고. 진짜. 에너지가 진짜 좋다. 네, 진짜 좋으시네요. 아기 때부터 좋았어요. 네. 진짜 뱃속에서부터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6살, 7살쯤에 A4용지 종이에다가 정확히 기억나요. 박쌤이 공연합니다. 땡땡 슈퍼 앞으로 구경 오세요. 그리고 뭐 장기자랑? 내가 빠질 수 없지. 저는 들어갈 때부터 이러면서 들어가고 못 쳐도 쳐요. 해야지. 네. 그리고 어렸을 때 다리 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그 뼈가 부러졌는데도 절뚝거리면서 온 병실을 들어가서 비 내리는 남선 나는 열차에 이러면서 약간 지친다 벌써. 오히려 저는 기를 빨아간다 생각 안 하고 기를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에너지를. 촬영할 때 그 에너지 이렇게 드리고. 근데 진짜로 실제로 끝나면 덕분에 그래도 편하게 하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곤 하세요. 나만의 착각일 수도 있어. 저희 시장이 또 엄청 길고 커요. 지금도 있는데 하루도 안 빼고 몇 년 동안 매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진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다 못해 이유식 집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5살 때인가? 어머. 5살 때. 네. 그거 한 몇 년을 했어요. 왜냐면 그 이유식이랑 커피 그거 배달 가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맨날 이렇게 배달을 갔던 거예요. 들고. 5살이면 그 이유식을 먹어야 될 나이 아니에요? 네. 그걸 배달을. 그러게요. 막 미숫가루, 이유식, 커피 이런 거를 배달 다니는 거 좋아해서 몇 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미 씨는 네. 타고나기에도 좀 밝고 네. 유쾌하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 세미 씨하고 있을 때 기빨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게 무슨 뜻일까요? 뭘까? 왜 그러세요? 나 좀 그새 늙은 것 같지 않니? 쾌해 진짜. 넘치는 에너지로. 사랑해요. 아니, 그리고 낮에 맨날 이렇게 떠들고 뭐 하니까 저녁에 바로 기절해요. 저. 난리도 아니야. 쾌해 진짜. 그니까 너무 쾌인이셔가지고. 윤지 씨도 약간. 아유 오늘 이제 몇 시간 이제 옆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냥 손끝이 너무 차가워. 어머, 수갑 냉증이야 그거. 어머, 손 녹여줘야. 어머, 차 마셔요, 차. 이거 차 마시면 돼. 이거 손이 진짜 차네. 어머, 에어컨 꺼줘요. 아, 손 좀 놔주세요 제발. 야. 어떠세요? 나래 씨는 저는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네. 나는 세미 씨 보면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왜 찜질방 원적외선처럼 이렇게 빨간색 길을 쭉 보는 것처럼 난 너무 막 기분 좋고 막 개운한 느낌 있잖아. 개운해. 어머, 너무 좋은데 근데 왜 그러시니? 이게 점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거 홍철이 텐션에 저도 맞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러니까 이게 빠른 호흡을 잘 못 쫓아가는 거예요. 네. 이제는 좀 나이가 들었나 봐. 그니까. 그리고 끝나지도 않잖아요. 제가 또 끝날 줄 알았는데 근데 있잖아 내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상에 아까 갔는데 거기서 넘어져 자빠지고 난리가 난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아까 뭐라 그랬는지 알아?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에 밖에 난 못 들었어. 그치? 그건 맞지? 귀에서 윙 소리가 나.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그 아이 성향이신 분들은 진짜로 나중에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윙 소리 나는 그 윙. 아이거든요. 우리 영란 씨하고 굳이 좀 비교를 해보자. 그래서 뭐. 왼쪽 고막과 소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다 소화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제 이비인후과 제가 이명이 들려가지고
그거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영란이는 그러니까 이가 한 2억에 이분은 우리 3명 같은 5개 들죠. 네, 영란이도 세미양한테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우리 그냥 한국말로 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물론 이제 기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멘탈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 심리적인 에너지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빨린다라는 거는 균형이 좀 깨졌다라는 거죠. 저는 우울한 사람들, 오히려. 다운된 사람들 얘기 듣고 있으면은 되게 기빨리고 몸이 아프다. 몸이 아파 몸이 아프다. 그게 기빨린다는 느낌인 거죠. 난 내일 몸 아플 것 같은데. 내일 몸살하실 것 같아요. 그게 내가 기빨린다는 몸 거죠. 아플 것 같아. 어우. 오늘 약 먹고 주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윤지 씨가 저희 집에서 술 먹고 와서 다음날 몸살 안 걸릴 것처럼. 저 나갈 때부터 기어 나갔잖아요. 아 진짜. 그런 거 같아. 그거. 아, 지금 윤지 양하고 저하고는 약간 지금 오빠랑 오늘따라 유난히 눈이 마주치네. 네. 저랑은 눈이 안 마주치고 계시거든요. 제가 지금 옆을 못 보겠어요. 저는 계속 이렇게 봤거든요. 제 쪽을 많이 보시는 상대방분이 나 이렇게 윤지 얼굴 오래 보는 거 처음. 다 외면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기가 사람 N수에 좀 영향을 미쳐요. N수. 왜냐면은 다 친한 친구들인데도 이 사람이 다 같이 있다 이러면은 저는 확 그게 곱하기가 되어져 버려가지고 확 달라. 저 좀 조금만 쳐다봐. 확 달라. 저 좀 조금만 쳐다봐.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모르고. 그리고 제 눈이 또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저는 저를 등져도 전 기분이 안 나쁘거든요. 저 혼자 알아서 이렇게 쳐다볼게요. 네. 아니 우리 형돈 씨는 어떨 때 좀 기빨린다고 느끼세요? 뭐 오 박사님 아시지만 제가 좀 귀가 좀 예민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톤이 좀 높거나 말의 호흡이 좀 이렇게 짧을 때 딱 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도 저는 그런 거 기분도 안 나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너 세미 씨는 지금의 삶이 네. 또 본인이 이루어놓은 것이 너무 소중해서 네. 혹시나 이것이 좀 뭔가 깨지면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사실 제가 그 사전에 왜 문장 네. 완성 검사하고 드렸잖아요. 그 결과에서 조금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추려왔는데요.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잊고 싶은 것은 지인에게 내 단점을 보일 때. 때때로 두려운 생각이 나를 휩싸일 때. 그때는 술 마시고 잔다. 아니면 운다.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나만의 두려움은 그랬더니 나락. 점점점. 맞아요. 그렇게 쓰셨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극외향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외향적인 사람, 그중에서 극외향이기 때문에 언제나 힘들고 에너지 소모가 많았을 때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을 밖에서 찾아오고 사람을 만나는 걸 통해 많이 회복하는 사람인데 지금 세미 씨 문장 완성 검사 세미 씨 하신 거 보면 지금 사람을 찾지 않고 맞아요. 오히려 혼자 있으면서 술을 드시고 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조금 앞뒤가 다르잖아요. 사실 지금 뭐 서준맘이랑 박세미로 알린 지가 진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공채 타이틀도 없으니까 무명도 아닌 정말 무였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이 자리가 더 너무 소중한데 여기서 조그만 실수나 아니면 뭐 누군가에게 뭐 그런 말이나 이런 걸 실수해서 뭐 혹여나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지금 쭉 잡혀 있는 몇 개월짜리 일이 다 날아가는 그렇죠, 거. 그렇죠.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원래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 주말에 노는데 친구한테 짜증을 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놀기는 노는데 이렇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쟤 잘 되니까 변했다. 이렇게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맘 편히 만나지 말자라고 하고 이제
자체 내향인으로 지금 그 쉬는 날은 살고 있거든요. 좀 어쩔 수 없이 지금. 네, 어쩔 수 없이 사는데 얼마 전에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혼자 있을 때 그 외로움을 처음 느끼는 그런 외로움이어서 제가 좀 당황을 한 거예요. 제 스스로가 원래 외로움을 느끼거나 이런 성격이 진짜 아닌데 정말 눈물이 날 만큼 막 외로움을 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 위치가 또 높은 것도 아니야. 연예인 친구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 같은 위치나 이 사람들한테 또 털어놓을 때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해진 거예요, 포지션이. 그러니까 더 혼자 이거를 끙끙끙끙 난 떨어지면 안 돼. 아니 근데 또 해결 방법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저는 제 자신을 되게 좀 옥죄인다 해야 되나? 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없던 굉장히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연기를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쉴 때 편안하게 못 쉬고 네. 쉰다는 건 결국 내가 일이 없는 거야? 그럼 일이 없는 상태는 혹시 일이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몸이 힘들어도 계속 일이 있을 때가 피곤은 하지만 마음은 어쨌든 그렇네요. 그 순간은 편안한 거죠. 오늘도 그 얘기 했거든요. 네. 7월 초 딱 들어갔는데 스케줄표를 봤는데 저번 달에는 뭐 6월에는 초에도 꽉 차는 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7월 초에는 좀 한가하겠네. 스케줄이 많이 없네요. 이렇게 하고 오늘 다시 열어봤는데 다행히 그 7월 뒤에가 또 꽉 차 있더라고요. 그게 스케줄 많다 어떡하지가 아니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다행이다. 이번 달도 나 사람들이 찾는구나. 이렇게. 아니 근데 네. 걱정되는 게 물론 열심히 하는 건 너무 네. 좋은데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건 열심히 하는 거와 조금 다른 네. 불안한 거거든요. 이게 네. 약간 일 중독이에요.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괴로우면서도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약간 그걸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부터라도 세미 씨가 잘 그 본인의 어떤 일정이라든가 스케줄, 본인의 컨디션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걷잡을 수 없어져요. 네. 저는 근데 세미 씨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한테는 좀 느낌이 좀 되게 남달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후배기도 하고 한 희극인이기도 하지만 저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제가 21살부터 개그를 시작을 해서 22살에 그 공채가 됐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10년간이 무명이었죠. 너무 긴 세월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너무 좋은 기회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예능을 하게 되고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그게 지금 너무 감사하게 한 8년이 됐더라고요. 와. 그리고 나서 제가 8년 동안 목이 아파서 수술했던 거 빼고는 길게 쉬었던 적이 5일밖에 없더라고요. 근데도 지금도 불안해요. 너무 불안해서 저는 쉬는 날이면은 자기 전에 개그맨 너튜브를 한 15개 정도를 구독을 하면서 계속 봐요. 네. 내가 놓치고 있는 트렌드가 뭐가 있는지. 그냥 넘어지고 놓아버리면 끝인 직업인데 어떡해. 맞아. 와, 그럼 이건 안고 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딱 하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쉬는 시간에 세미 씨 나한테 꼭 연락해. 맞아. 너무 눈물 날 것 같아. 그니까요. 너무 되게 역시 책이야 진짜. 외향인들이 좀 눈물이 많네. 예. 근데 두 분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중의 사랑을 받아서 대중이 너무 감사하지만 대중 중에는 모르는 대중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 모르는 대중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어떻게 느낄지는 아무도 그걸 장담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감에 있는 거예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완전 무명일 때 내지는 무명에서 약간 이렇게 올라올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원해줘, 격려해줘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것들도 막 와 재밌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름이 점점 알려지고 더 많이 알려질수록 똑같은 내용을 말해도 훨씬 더 혹독해지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생겨요. 맞아요.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걸로 이게 잘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불안해지죠. 맞아요. 또 혹시 그런 그 두려움, 그런 걱정을 하게 된 뭐 계기가 좀 있으세요? 계기 일단 집이 뭐 잘 살지 못했으니까 제가 봤을 땐 무시 아닌 무시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뭐 가족들 사이에서도 뭐 제일 못 살고 막 이랬으니까.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항상 뭐 지하방이나 이런 데 전전했고 집에서 막 부채 막 그 부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봉투 붙이는 거 그거 집에서 맨날 부채 같이 막 꽂고 있었거든요. 부업으로. 그래서 맨날 나가면은 여기에 막 동그랗게 부채 막 그게 막 붙어 있었어요. 그런 쪼가리들이. 근데 그러면서 살았는데 뭐 이런저런 안 좋은 꼴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뭐 싸우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 돈이니까. 돈이 없어서 부모님의 부부싸움. 그리고 어렵게 삼수해서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집에 돈 100만 원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 그만뒀어요. 삼수해서 겨우 들어간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냉정하게. 어느 순간 그 집을 나와야지 제가 살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살기 위해 도망 나왔거든요. 아, 우리 세미 씨는 가정 형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네. 결정을 했을 때는 뭔가 그 시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을 텐데. 제가 딱 봤을 때 가족 중에서 제일 성공할 수 있는 확률, 잘 될 수 있는 확률, 그래도 제일 밥벌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난 무조건 나가서 성공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등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랬군요. 연락을 실제로 잘 못했고 안 하게 됐고 집도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잘 가지도 않았어요. 제가 무너질까 봐 마음이 단단해져야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좀 피했었어요. 그때 어디에 있었어요? 그때 한 4-5명 집에서 얹혀 살았어요. 그때가 몇 살이었어? 그때가 23살? 그래서 아는 동생네, 아는 언니네, 아는 친구네 얹혀 살고 하면서 계속 잘 되기 위해 엄청난 진짜 악착같이 살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학원도 3개월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못 다녀. 그러니까 다시 또 아르바이트를 해. 학원을 다녀. 또 돈이 없어. 또 아르바이트 하고. 그러니까 남들은 쭉 배우고 있을 때 저는 3개월 했다가 아르바이트 하고 3개월 했다 아르바이트. 그래서 개그는 또 팀을 꾸려서 해야 되잖아요. 예. 갔다 오면은 다 팀이 돼 있는 거야. 그 나중에는 막 으쌰 막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 나중에는 진짜 너무 급한 대로 짜니까 막 그런 것도 나오고. 근데 이걸 매번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되게 아무렇지 않은 척 했던 것 같아요. 다음 학기 때 보자 이렇게 인사했었지만 이게 반복인 거죠. 돈이 없어서 그만두고. 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계속. 결국 경제적인 것 때문에, 결국 가난 때문에 꿈을 못 펼쳐. 여기서 오는 그 속상함과 네. 내침. 겉으로는 나 어쩔 수 없어. 못 볼 것 같아. 우리 다음에 네. 다른 데서 보자. 이렇게 말은 하지만 네. 그 진짜 속내는 어땠을까? 속마음은. 진짜 속마음은 또야? 나 또 못하는 거야? 나만 또 안 되겠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KBS 송필근 남궁경호라고 그
있어요. 근데 누나 우리 이번에 시험 같이 보자 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일을 하느라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로 공채 시험장에서 공채를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공채 시험을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인데 안 보게 됐는데 근데 그 해에 그 친구 둘이 붙은 거예요. 제가 일하다 말고 그걸 보고 쭈그려서 진짜 엉엉 울었거든요. 근데 엉엉 우는 제 자신을 제가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매년 이렇게 돈이라는 이유로 가난이라는 이유로 매번 좌절. 이게 저는 10년 넘게 반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힘으로 다 깨고 갈 수 없는 뭔가 내가 한 걸음 나가려고 하면 언제나 벽에 딱 가로막히는 그 경제적 장벽. 네. 이것 때문에 세미 씨가 이렇게 안정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나 꿈을 계속 이뤄갈 것인가와 가족에 대한 도리를 해야 된다는 그 부담 사이에서 언제나 굉장히 힘들었겠네요. 네, 맞아요. 부담이 됐던 게 저희 어머니는 끝까지 밀어줬지만 제 꿈을 1년 갈수록 시험 계속 저는 떨어졌다는 이야기밖에 대학교까지 하면 제가 30, 40번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매년 떨어졌다고 말하지 나이는 이제 20대 후반 30이 됐지. 그러니까 조금씩 원래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가족들이 세미야 너 이제 그만하고 돈을 벌어서 가족들에게 돈을 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조금씩 매년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환경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딱 저희 어머니만 끝까지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나한테 끝까지 하라고 했어? 하니까 난 널 믿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난 너가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믿었어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미 씨한테 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요즘 굉장히 행복하죠. 많은 사랑을 받고 작은 성공에 이제 문을 열었다고 보는데 이 작은 성공 중에 본인이 노력해서 얻은 성공의 부분과 운 내진 타이밍이 잘 맞아서 얻어진 거 비유를 한다면 어느 정도인 것 같으세요? 저는 솔직히 노력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운이라는 건 전 7, 80%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뒷받침하는 게 제 실력이고. 지금 현재 나의 이 상태, 좋은 결과가 있는 상태에서 타이밍이 좋고 운이 좋아서 얻은 게 많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불안해집니다. 훨씬 더 불안해집니다. 훨씬 더. 이런 것들을 가면증후군이라고 해요. 가면증후군은요. 지금 현재 나의 성공이 노력이 아니라 운으로 얻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와, 맞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공채고 집안 환경이고 진짜 운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렇게 한 번에 몰아주시려고 운이 없었던 거구나. 전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지금 운이니까 얼른 열심히 해야지 박쌤이 너 뭐 하는 거 하면서 엄청 책찍질을 했거든요. 근데 운 때도 좀 맞긴 맞아야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본인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가지고 있는 재능을 굉장히 갈고 닦은 그런 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말 실체와 나의 본질의 모습을 보면 나를 좀 싫어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원래 나보단 조금 더 과장돼 있고 내가 좀 부풀려져 있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끊임없는 자기 의구심이 생기면서 초조해지거든요. 이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부캐 같은 경우에도 진짜 박세미의 본연의 모습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캐릭터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서준마민 캐릭터가 뭐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박세미가 아니기 때문에 끝이 나는 날이 올 건데 그때 제가 완전히 사라지면 어떡하지? 서준만과 함께 박세미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죠, 저는. 내 위치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좀 쉬는 날도 쉬는 대로 불안했고 일하는 날은 또 일하는 대로 또 막 불안하고 계속 예. 나래 씨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도 아직도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고, 예. 저는 실제로 제 실력보다 저는 운이 훨씬 좋다고 생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넌 진짜 별거 아닌 놈이 지금 시대 잘 태어나서 방송하는 거야. 저 시대 잘못 만나면 너 끝나는 거야. 시청자분들이 결코 내가 잘해서 봐주는 게 아니야. 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를 좀먹는 데까지 가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뭐가 이렇게 불안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기술을 좀 배우고 싶다. 아 왜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가 기술이 딱 하나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니 이 방송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 발탁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면 형돈 씨는 지금 방송하는 거 보면 그 말하는 기술 아닙니까? 딱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저에 대한 조금 믿음이 좀 생겼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주제 넘게 한 말씀 드리자면 운이 좋아서 서준 마음이 뜬 게 아니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라는 열차는 언제든지 우리 주위에 이렇게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기회라는 열차를 타기 위해서 그 티켓을 뭘로 하느냐? 지금 노력하고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꾸준히 노력하셨기 때문에 기회라는 열차를 탈 수 있는 티켓을 주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제 정말로 맘이란 말이에요. 네. 라니맘, 소울맘인데 제가 그 서준맘의 영상을 볼 때 저도 목이 꽉 메이는 경험을 제가 했단 말이죠. 네. 정말 수많은 맘들이 지금 서준맘의 영상을 보고 그런 마음을 갑자기 느끼게 됐단 네.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리메이크가 된다 하더라도 전 배우니까 그때 그 작품에서 앞으로도 전으로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다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냥 하나밖에 없는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준맘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캐릭터. 그게 되게 멋진 캐릭터를 말하자면 천만 캐릭터를 가지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너무 멋진 좋은 말이다. 말이네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산 경험인 것 같아요. 네, 산 경험, 실제로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아파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면서 또 체득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세미 씨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지금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있는 지금의 세미 씨 모습. 물론 지금은 최정상의 정점에 간 거는 아니지만 그럼요. 점점점 노력을 해서 정말 이렇게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온 날이 있는 게 인생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야지. 이 내려온다는 게 나락을 꼭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와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 정점에서 네. 약간 내려와서 여기서 안정감을 갖고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그러한 내려움도 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두려워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 세미 씨는 감동을 주려는 의도는 사실 없었어. 네. 재밌게 만들었어. 근데 사람들이 막 울어. 그럼 다음에는 감동을 주려고 의도를 갖고 만들어. 맞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 물론 감동 주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이거에 너무 불안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지나치게 내 의도를 갖고 만들게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런 거 언제나 조심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아니 저는 사실 세미 씨를 통해서 저도 오 박사님한테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이런 고민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거는 제가 어떻게 제목을 붙여볼까 했는데요. 약간 자부심 일기, 자긍심 일기 이런 거 좀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성공에 너무 좌우되지 마시고요. 내가 그냥 느꼈을 때 오늘 자긍심이 느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써보시는 거죠. 그리고 본인한테도 휴식과 쉼과 에너지 재충전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거 그거를 꼭 잘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